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이슈와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오후 초대석입니다. 여야는 4.15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먼저 미래통합당의 경제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각종 실정을 바로잡아야 하는 의미로 대한민국 바로잡기 선대위를 발족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게 경제 교수님으로서 우리 토론에 나오셨는데 오늘은 이제 미래통합당의 선거대책 공동위원장을 오셨어요. 네. 아무래도 경제 분야를 맡고 계시죠. 네. 갑자기 선거대책위원회에 가셨는데 가셔서 뭐 견위 수명이라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하셨다는데 견위 수명의 그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위태로움을 보면 수 던진다. 네. 목숨을 던진다. 네. 이게 이제 공자님 말씀이거든요. 네. 제가 이제 평소에 논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뭐 교회를 가거나 어디 이렇게 모임을 가면 도대체 이렇게 경제가 나쁜데 신 교수 뭐 하냐 도대체. 네. 나라가 이렇게 돼서 되겠는가. 이런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분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지금도 정치하는 사람은 아닌데 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런 생각으로 한 달이지만 네. 이 쓰러져가는 한국 경제를 바로잡는데 내 역할이 있다면 몸을 던지겠다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제 위험을 보면 몸을 던지니까 지금 이 정부가 해온 게 거의 위험으로 보고 그걸 바로잡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뭐가 그렇게 위험을 빠뜨렸는지 좀 총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유명한 소득주도 성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백성으로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그걸 가지고 나눠주면 이렇게 소득이 골고루 퍼지니까 나라가 잘 산다.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형편도 안 되는데 이제 최저임금을 너무 빨리 2번씩을 올려버리니까 기업들이 다 그냥 경쟁력을 잃고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 여러 가지로 보면 뭐 내수가 됐든 수출이 됐든 뭐 대형 기업이든 소형 기업이든 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뭐 종부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뭐 세금 부담은 뭐 어마어마한 속도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국민들을 너무나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국민의 고통에서 우리를 조금 벗어나게 하려면 정말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새로운 정책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선대위에 들어가셔서 우리 신세동 위원장님께서 처음으로 발표하신 게 코로나 국민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코로나 국민채의 의미하고 규모 어떻게 그걸 쓰이려고 하는 건지 좀. 그 지금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뭐 30% 심지어는 50% 하루에 5천 원도 못 버는 그 사업자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이분들이 어렵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1,300만 자영업자, 중소업자들을 놓고 한 30% 내지 40%가 매우 어렵다고 치면 전체 자영업자 중에서 한 40% 치면 한 400만 개소가 됩니다. 그 400만 개소의 석 달 동안의 매출의 일정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 보면 한 두어 달 정도를 드린다고 쳤을 때 한 달에 작게는 500만 원에서 두 달 1,000만 원. 그다음에 좀 피해가 덜 되시는 분들은 250만 원씩에서 두 달 정도 해서 500만 원. 그래서 제일 많이 받으시는 분은 한 1,000만 원. 한 두 달 동안. 한 두 달 정도. 많게는 1,000만 원. 작게는 한 500만 원 해서 드리면 계산이 그건 그냥 준다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냥 드리는 거고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 돈이 한 40조 정도 그러니까 그것만 계산하면 한 29조 정도 나와요. 400만 곱하기 750만 원 평균하면 이제 그래서 한 30조 정도가 되고 30조. 거기에다가 지금 건강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5만 원 이하의 건강료를 내시는 분은 일단 한 두어 달 정도 건강보험료를 아예 면제를 해주고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주자. 네. 5만 원에서 10만 원 내시는 분은 생활이 조금 나으실 분일 테니 5만 원이 아니라 한 3만 원 정도 깎아드리고 네, 네. 20만 원 넘어가는 보험료를 내시는 분은 그래서 그 좀 차등 깎아드리고 네. 전기값이나 수도값도 같은 구조로 제일 못 사시는 분 3만 원 이상 내시는 분은 3만 원 이하 전액 네. 그리고 3만 원에서 한 10만 원 내시는 분은 2만 원 네. 10만 원 이상 전기값 수도값을 내는 분들은 한 만 원 이렇게 생활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해서 부담을 줄여주는데 계산해 보니까 그게 한 10조에서 네. 그래서 합하니까 한 40조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렇죠. 재원 조달의 네, 문제죠. 가장 좋은 방법은 세금을 더 내서 걷어서 받는데 그러면 이쪽에 도와주고 이쪽에 뜯어가니까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국채를 발행한 발행인데 네.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도 방법이기는 하나 지금 정부도 지금 국채를 발행해서 뭔가 각종 지금 지원 대책을 내놓는 거죠. 네. 여태껏 나온 것에는 네. 국채 발행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냥 네. 금융권에서 그냥 팔을 비틀어 갖고 네. 야 돈 내 해가지고 그 돈을 갖다 하는 공공금융기관에서. 이야기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네. 거는 지금의 부동 자금이 굉장히 많아요. 뭐 그래서 부동산 한 같은 데로 많이 1,000조, 예, 흘러가는. 그 네. 돈이 계속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네. 굉장히 우리 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이런 자금들이 많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의 자금을 끌어다 쓰면 되겠다. 이분들이 부동자금이라는 게 그냥 뭐 공중에 떠다니는 게 아니고 어딘가에 지금 은행에 예금이 돼 있겠죠. 그냥 네. 보통 예금으로 언제든지 뺄 수 있는 돈으로 이렇게 일단 넣어놓은 돈들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분들한테 지금 시중 그 예금 금리가 1% 정도밖에 안 되니 네. 이분들한테 한 2% 정도 수익률을 조금 2% 높여주시면 정도. 네. 그리고 그걸 국가를 위하는 것이라고 하면 네. 흔쾌히 저는 그 자금을 융통할 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국채라고 하지 않고 이제 코로나 국민채라고 했고요. 국채가 아닌 코로나 국민채. 국민채라고 국민들이 했고,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직접 그렇죠. 사주자. 네. 과거에 국채를 발행하면요. 네. 그거를 누가 사냐 하면 미국의 대형 투자 은행이나 큰 증권 회사들이 그 국채를 삽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가 그 국채에 대한 이자를 주면 그 혜택이 전부 다 큰 금융기관들 이자 수입을 얻는 거네요. 그런 사람들한테 간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그 이자를 주는 그 이자 혜택을 서민들, 그러니까 예금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네. 가도록 하자. 그게 얼마나 좋아요. 네. 그리고 과거에 국채를 발행하면 고속도로 깔거나 뭐 무슨 종합 위락단지 만들거나 해서 결국은 대기업한테 그 혜택이 돌아갔단 말이죠. 네. 이제는 그 혜택이 중소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도록 채널을 바꾸자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일반 국민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그 고금리의 혜택을 그분들이 누리게 하고 그 돈을 끌어다가 어려운 분들한테 줘서 네. 문제를 해결하자. 네. 그러니까 40조 원을 좀 돈 있는 사람한테 채권을 팔아 조달해서 네. 어려운 분들, 특히 중소상공인에 주겠다. 그런데 역시 그것도 정부가 결국은 갚아야 될 빚은 빚인 거죠? 이제 제일 좋기는 정부의 보증이 없어도 네. 이제 그 예를 들면 공공금융기관, 예를 들면 뭐 기업은행이나 농협이나 네. 산업은행이나 발행을 해서 사주면 뭐 보증이 없이도 사주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보증을 해주거나 네. 그런 어떤 보완을 하면 네. 국채가 아니면서도 네. 정부 보증만으로도 충분히 매력 있는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봐서 네. 저희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는 거죠. 근데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째 비상경제로 해가지고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중소상공인들과 금융시장 안정과 총체적으로 해서 100조 원 플러스 알파를 발표했다 보니까 이 40조 원이 조금 크지 않게 느껴지는데 100조 원 플러스 알파의 정부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그 100조를 뜯어보면 그 채권 가격이 요즘 많이 추락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그 채권 시장에서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기업들은 돈을 조달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네. 또 주식 시장도 막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야 이거 네. 떨어지는 걸 막아야겠다고 네. 판단을 하고 이제
그 시중은행들, 네. 그다음에 보험회사들, 산업은행을 이렇게 해갖고 그냥 팔을 비틀어갖고 네. 기금을 내라. 그 기금을 가지고 이제 투자하겠다. 그게 이제 네. 그 정부의 네. 아니에요. 저는 네. 불만인 것이 네. 그렇게 정부가 권력이 있다고 네. 금융기관에 그렇게 팔을 비틀면 되나? 워낙 위기 상황이니까 국가를 어떤 그러면 구하기가 더 위기 큰 상황이에요. 위기가 올 때는 어찌할 거냐? 근데 이게 지금 대공황보다 더 큰 위기라고 하니까 이거보다 미국 더 같은 크게,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나 이런 그런 사태가 아닌 다음에는 네. 증권 시장의 안정이나 채권 시장의 안정을 위한 네. 자체의 자율적인 민간 안정 기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주가가 폭락하면 정부가 이번엔 트럼프가 네. 이제 선거가 앞섰으니까 네. 본인이 나서서 이제 선거 전략으로 그걸 터뜨린 거예요. 네. 미국은 증시가 폭락하거나 아니면 채권 시장이 폭락을 하면 네. 그 업계에 있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차적인 방어막이 민간 금융기관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그게 자율 기능이 있어야 네. 채권 시장이 위험하지 않도록 스스로 규율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정부는 지금 방금 우리 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정부 주도의 어떤 정책 성장에 좀 몰입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너무 있어요. 그런 지적이 거죠. 있겠죠. 예,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요. 앞으로 아주 그 불량한 기업들이 네. 채권 막 발행하고요. 네. 그걸 또 막 사주고요. 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어떤 자금 조달 문화가 심각하게 손상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분위기를 네. 자율 중심으로 가져야 된다. 네. 다시 말하면 채권을 발행하면서 채권 시장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책임도 채권 네. 시장에게 있는 것이고 네, 네. 이게 걸핏하면 정부가 이 국고를 도입해가지고 하는 것은 매우 나쁜 저는 악습이라고 봐서 네. 우리 미래통합당은 금융에 있는 어떤 그런 위기는 원칙적으로 나라가 붕괴될 정도까지가 아니면 네.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건전한 방법이다. 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나온 그 100조에 대해서는 과거의 어떤 그런 해왔던 그 네. 관치금융 네. 그런 것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저렇게 되면 이제 진짜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쓰러져야 될 기업들, 네. 미래가 전혀 없는 좀비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한테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네. 진짜 우량한 그런 어떤 흑자 기업들이 네. 자금을 조달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네. 이런 그 정부의 정책에 문제성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국민들에게 정책 공약을 제시해도 이 공천이다. 다 관심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감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 국민체가 이제 1탄으로 나왔고 네. 또 2탄, 3탄을 뭐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정책을 이제 내놓으실 일단 예정입니까? 이제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40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응급조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중소기업이 됐든 뭐 대기업이 됐든 지금 현재 이제 여행업계가 안 좋고 항공업계가 안 좋고 지금 계속해서 안 좋은 업종들이 대부분이 나오지 뭐 않습니까? 지금 이제 다 그런 안 되니까. 부분에 대한 이제 네. 대비도 필요하다. 그 이제 그런 생각인데 정부는 벌써 100조 딱 터뜨려 갖고 네. 그다음에 증시만 막겠다는 거거든. 먼저 근데 쓰러지는 기업도 좀 살려야 되겠다. 기업 도산시키지 않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네. 그 기업이 무슨 기업이냐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기업, 미래의 네, 네. 발전에 보탬이 되는 기업이면 지원해야 되지만 네. 그러지 않은 기업을 우리가 무분별하게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돈을 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번 이런 기회에 막 쓰러지는 기업들은 좀 막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정부의.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쓰러지는 기업이 이게 그 놔두면 안 되는 그런 네. 기업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네. 항공, 네. 그다음에 여행, 유통 쓰러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 중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네. 그런 그 중대형 기업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제2차 대책이 이제 생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2차 코로나 국민체 또뭐 그 규모가 조금 크다고 하면 네. 뭐 다른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부동 자금이 많으니 그것을 건전한 금융시장으로 끌어오는데 네. 저는 방점을 두고 네. 그런 쪽으로 이제 과거와 같이 몇몇 개 증권회사 대형 증권회사하고 네. 해서 이게 국채가 발행되면 전부 그 대형 투자기관에게 인수가 되게 하는 그러므로 해서
이 대형 금융사들이 국채 시장을 주도하는 네. 그런 어떤 분위기에서 네, 네. 중소 금융사들도 충분히 영업을 할 수 있는 이제 어떤 그런 서민 금융 중심의 금융 체제로 우리가 이거 체제를 좀 네.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네. 그리고 뭐 이 정부 들어가지고 이제 일자리가 많이 줄고 있는데 특히 경기 허리라고 하는 40대의 일자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을 네, 텐데. 저는 우리 미래통합당의 경제 정책의 그 핵심은 네. 대한민국의 경제는 1,500만 자영 중소기업이 끌고 가는 체제가 돼야 된다. 네. 다시 말하면 중소기업이 삼성만큼의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키워줘야 된다. 네. 그래 하려면은 규모가 조금 커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몇몇 개 유관 그 중소기업들이 뭉쳐서 좀 더 큰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를 조금 보완해주고, 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조금 더 공부하고 연구하고 전문적인 어떤 그런 네.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연수의 기회도 주고, 네. 그다음에 서민 쪽에서 있는 그 자금을 투입을 해서 그분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금융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기업을 하면 네. 적어도 먹을 거 걱정은 없다. 네. 이런 어떤 중소기업이 빵빵한 나라, 네. 이걸 만드는 게 저는 미래통합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봐서 네. 앞으로 제도, 금융, 그다음에 교육 이런 면에서 이 중소자영업자의 경쟁력을 선진화시키는 쪽에 방점을 두고 네. 전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또 시급할 테고 또 지역별로도 조금 시급한 일들이 있을 텐데 지역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구상되고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이제 왼쪽에 군산서부터 네. 쭉 내려오면 목포, 네. 그다음에 여수, 그다음에 진주, 창원, 거제, 그다음에 부산, 울산, 대구, 구미까지 네. 포항까지 이 대한민국을 사실상 이끌어왔던 지역이 전부 남해안, 서해안 쪽에 해안 지역이잖아요. 네, 네. 이 지역이 지금 전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러한 남해안 일대 지역의 쓰러져가는 그 과거의 수출의 영광의 어떤 그런 시절을 다시 우리가 재건을 하려고 하면 이쪽 지역의 산업을 경쟁력을 살리는 쪽으로 네.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이기도 하고, 네.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낙후된 산업은 이제 구조조정해야 되겠죠. 네. 낙후된 산업은 구조조정 시키고 미래가 보이는, 예를 들면 자동차가 낙후가 아니거든요. 네. 지금 자동차가 지금 전기로 가고 수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전자산업도 그렇고 또 화학도 그렇고,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구미, 울산, 거제, 이 군산, 목포의 그 옛 그 산업 기지를 네. 독일, 일본, 스위스 네. 하고 견주어도 기술력에서 빠지지 않는 네. 그런 어떤 기업들이 영업을 하고 생산을 하는 기지로 전환시켜주는 작업을 하는데 이게 1, 2년에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너무 환상적인 그렇습니다. 계획인데 그게 그렇게 뭐 1, 2년 아니라 10년, 20년이 돼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우리는 한 10년 정도를 잡고 네. 전략적으로 예를 들면은 광주 지역에는 뭐가 현재로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이겠는가? 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주고 해서 네. 점차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네. 이 일대 지역을 수출, 제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산업의 원동력으로 삼는 그런 어떤 대전환을 우리가 시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구상을 네. 갖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 선대위원장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